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13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 여성에게 일을 시켜온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뒤늦게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지만 말기암에 걸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한 음식점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70살 김모 할머니는 세평 남짓한 쪽방에서 동료 종업원과 먹고 자며 13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쉬는 날조차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설거지와 청소 등 허드렛 일을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기는 못했지. 아니 그렇게 안 했겠어. 속으로만 답변했지.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게 그냥 말 안 했지. 음식점 주인 64살 이모 씨가 월급으로 30만 원씩 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를 안타깝게 여긴 손님들이 조금씩 건넸던 60만 원까지 빌려달라며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를 나갈지도 알아 못 얻어요. 오갈 게 없는 것을 말하자면 걸러주는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뒤늦게 빌린 돈과 밀린 월급이라며 할머니에게 535만 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어릴 적 헤어진 딸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숙식을 제공을 하고 엄연히 근무를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30만 원 자체를 주지 않은 부분은 명백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지난 2월 말기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장애인을 이용해 영리를 취한 혐의 등으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비용 문제를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군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최근 균열 보수와 도장 공사를 발주했고 한 업체가 5억 9,950만 원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러나 입찰 공고에 특정 공법을 명시해 너무 과다한 공사비가 책정됐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과다한 금액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제한 입찰을 해가지고 이 비싼 금액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다른 아파트 보수업체는 불필요한 특허 공법으로 공사비가 2억 원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공법에 넣어서 금액을 부풀리고 다른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조금 더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풀렸다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를 맡은 업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법은 아파트 누수를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공사 범위가 넓어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에 너무 노후됐고 실질적으로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균열된 것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잡으려면 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공사비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은행이 43년간 맡아왔던 군산시 금고 운영자에서 탈락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전주시와 완주군 금고 사업자 선정에 쏠려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일반 회계를 담당할 1금고로 농협은행을, 특별 회계를 관리할 2금고 사업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2금고 운영은 전북은행이 43년간 맡아왔습니다.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께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자 없이 평가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든 전북은행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 능력에 문제가 없고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따지면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은 군산 시내에 12개 점포를, 국민은행은 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액도 전북은행이 2배가량 더 많습니다. 또 이익의 10% 이상을 꾸준히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향토은행을 배제한 것은 군산시 스스로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차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산시장과 군산시는 오로지 선심성 자금에만 눈여겨도 시군구가 군산 지역경제와 향토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예민할 채 규모 경제만을 앞세워 시중은행을 선정함으로써 군산시 스스로 군산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자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군산시 의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어떤 이제 향토 은행을 좀 살려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이런 결과가 헛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지역 진출에 거점을 마련하고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금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전북은행의 거센 반발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 달 금고 선정을 앞둔 전주시와 완주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시가 2년 전에 수돗물 광역상수원 전환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었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원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광역상수원 전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취수원인 오버를 관리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사용 허가를 받아 익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승인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버에 콘크리트 균열 등이 발생해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판단 때문입니다. 보수 공사를 조건으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익산시의 수돗물 공급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가 광역 상수원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생활용수 급수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에도 광역 상수원 전환을 시도했지만 극심한 갈등만을 겪은 채 무산됐습니다. 광역 상수원 도입 필요성과 수돗물 요금 인상 등의 쟁점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광역 상수원 전환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익산시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댐 건설 계획에 대해 남원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강영구 도의원은 경상남도의 계획대로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 지리산댐을 건설하면 인근 지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건설 계획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원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면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 종각기둥의 뒤틀림 현상에 대해서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풍남문 종각의 기둥 4개 가운데 2개가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에서 밀려나고 뒤틀린 원인이 2톤가량인 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을 떼어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종각을 보수할 예정이어서 올해 제야예종 행사는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전북에서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와 신청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말 전북대병원을 찾은 2살 배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이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증 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0억 원을 투자해 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직 전문의 호출 시스템과 다른 병원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북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4강 2차전에서 FC서울에 1대2로 졌지만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이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전북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라인과 다음 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경기를 갖고 올해 우승자를 가립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을 위한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 행사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시 2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등을 즐겼습니다. 남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미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미니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GMF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을 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초 류습 장군의 개선 행렬을 재현하고 농악 하락을 겨루는 행사인 다리실 합굿축제가 내일 비봉면 내월리에서 열립니다. 또 모레 삼례읍 비비정 마을에서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비비락 축제가 열립니다.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탐방센터에서 100년사로 이어지는 7km 구간 계곡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덕유산 계곡의 단풍이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